숫자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문대학의 성인학생 등록이 2018년에 약 9.5% 정도로 저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직자나 성인들의 평생 직업 능력을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유연한 학제가 이제 필요한데, 현재는 이제 다양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주요 이슈다라고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도전과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봐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현장 지원적이면서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직업 교육을 위한 이제 입학 자원이 이제 줄어들면서 평생직업 교육이 이제 강화됐을 때 대상이 성인과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을 시켰을 때 지역사회하고 이제 연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중심부가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을 한번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전문대학은 이제 들어오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규교육 과정을 지나와서 들어오는 학생 플러스 다시 취업해서 다시 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평생교육 관점에서 들어오는 대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교육 단계와 직업생활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직업생활을 하게 되고 직업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게 진행되었고, 그래서 거기 대학에서 이제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면 창업해서 경영을 직접 하도록 팔로우까지 다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럴 때 뭐 과거에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독일에서 아비투어라는 자격을 일종의 뭐 시험을 보고 취득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없애도록, 그거 없이도 성인들이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독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확장돼가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일반 과정과 달리 특별 집중 과정 같은 걸 만들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성과는 이분들이 이제 학위를 취득하려고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분이 아닌 경우에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학습을 하다 보면 성인들이 나도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 보다 전문적이 되고 싶다 해서 대학의 정규 과정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에 사는데요, 마스모스 대학교에 있는 시라토 히로시라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집 근처에서 그 토마토 농장 옆에서 야구장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야구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을 노인네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걸 딸 수가 없고 팔기도 힘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야구공 주구로 갔다가 떨어진 토마토를 보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팔아볼까 하다가 모타리나이 프로젝트를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 학생이 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지역 만들기, 유메라고 하더라고요. 꿈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역과 협동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정규 과정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지역 만들기와 그 대학에서의 학습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장 이재시입니다. 저는 동작 직업교육특구 추진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작구의 지역 여건 및 외부 환경, 동작 직업교육특구의 비전, 특구의 역할, 추진 전략 및 과제, 향후 과제 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동작구의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주거 지역이 전체 면적의 84.2%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 기능의 중심 지역입니다. 사업체 수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22개 자치구로 적은 편이며 사설학원 중심의 교육 수업 시설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시민이나 도소매업 위주의 영세 소교육이 9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환경입니다. 현재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1만여개가 넘는 직업 중 공무원이라는 단 하나의 직업에 매몰되어 공무원이 꾸민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초고도화된 기술의 융복합으로 직무의 소멸, 대체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4차 산업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미래 고용 전력과 가속화된 고용 노동성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교육계가 연대하여 직업교육 혁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2030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과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동작구의 여러 강점을 활용하여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동작구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지난 1월 30일 동작 직업교육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작구는 지배리, 영등포, 경남 등 주요 고용 중심지를 연결하는 핵심 위치에 있으며 공시총과 대학가가 위치한 지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곳으로서 흰 교육 메카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특화 모델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노동직업학회 등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 역량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구 미래 비전입니다. 최근 인터넷 강의 발달로 학원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노량진 학원산업과 주변 상권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착화된 공식존 이미지를 벗어나 변화하는 직업 수요에 대비하고 새로운 민간 훈련 시장을 육성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대응형 직업교육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시생 진로전환 선분한 구조를 마련해서 일자리 연계성 높은 직업교육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구축에는 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이며 성장 확장기에는 민간 훈련 시장과 관련 산업을 직접 지키겠습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단 본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연구비용과 같은 지식을 창출해내는 지식 생태계와 실제로 지식을 활용하는 비즈니스계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력 등을 중개 확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3대 전략 및 4대 실현 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내일이 있는 직업교육도시 동작이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확대하여 공공주도사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민간 및 학계와 협력을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으로만 끝내지 않고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세대 핵심 인재 양성 교육의 특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민, 관, 학, 성생협력 거버넌스와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파급력이 높은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을 투자해 좀 더 유망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 과제는 기본을 지키며 특구로서 유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6개 기본 특화 사업을 4개년간 380억을 투자하여 4대 추진 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추경을 통해 7개 세부 단위 사업을 발굴하고 23억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청년 일자리 센터, 창업지원센터, 잡 스튜디오 등 11개 필지의 거점 시설 소재지를 기본 특구 위치로 하여 향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IT 학과 중심의 기술교육급 이전 유치, 공유 오피스 등의 오프라인 인프라 플랫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벤처 유선 및 창업자금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 민, 관학, 자원과의 연대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집중 투자 대상인 성장성 높은 분야를 조사하고 투자, 회수, 재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 기획하고 직업교육의 수요 분석, 공급자의 매칭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의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 동작구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 환경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고 이창호 구청장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노량진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장승대기는 행정 중심지가 되어서 새로운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꿈은 동작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 인재가 새롭게 나고 자라는 특구로서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계획과 그의 성과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요. 기부대학 한방씩 오늘 이 국회 포럼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이 부분을 좀 기획하면서 학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평생 직업교육 4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큰 주제가 평생 직업교육 4시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커다란 주제고요. 두 번째를 좀 나눠보면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학의 상생협력으로 붙지 않고 전문대학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의 색깔은 3개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되는 평생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직업교육 또는 평생 직업교육으로 볼 때 평생 직업교육을 누가 제일 잘 시킬 것이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4년제보다는 2년제가 평생 직업교육하는 명확한 정책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 교육을 가장 잘할 곳이 어딘가 하면 조금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4년제, 2년제. 근데 직업교육도 부각되는 부분으로 하면
대학보다 지자체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자체나 모든 정부부처에서 중요한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 역할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고민해 보야 되고 지금 평생교육 파트로 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까 심한식 공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4년제 대학이 이번 라이브 사업 즉 대학 평생교육체제에 23개가 들어왔고요. 전문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문대학에서는 참여들이 아주 많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엄청 참여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상생협력에서 그 직업능력개발원의 강경종 부원장님께서 교육 부분이랑 직업교육에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쪽의 상생협력관에 대한 것들에 아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중심을 어떻게 보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룹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사업 목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실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교육부 또는 관련된 그 정부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했던 분야 말고도 엄청난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확보를 해볼 때 어떤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넓혀보면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아갖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확보는 가능하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자체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중에서 지금 연구원을 방역자치단체는 17개인데 지금 모두 다 방역연구원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100만 시도가 시정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원 시정발전연구원이 130만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개소가 됐고요. 두 번째가 창원시정연구원이 두 번째로 개설이 됐고 세 번째가 고양시정연구원이 105만으로 해서 3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4개, 5개가 진행이 되는 곳이 용인하고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6개 중에서 5개는 자체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220여 개에 대한 거는 그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4년제, 2년제의 대학과의 협력 모델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전문대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직업교육 특구 부분에서 동작구에 4년제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 그 부분에서 4년 대학에서 그러면 지자체에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4년제 자체에서 중앙부처나 방역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들을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관심 갖고 신경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국 대학교에서의 역할은 지역사회 서비스 부분이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또 과제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조 강연을 해준 강경종 부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의 협력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어떤 시도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발표를 주제원을 발표해 주신 심한식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파트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우리 지금 체계 구축에 대학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0여 개가
벌써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고 모든 226개 거의 대부분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제는 우리가 구축 부분이 아니라 내실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대학들이 협력이 돼갖고 다양한 평생 직업교육을 육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심한식 본부장님이 아까 발제해주고 정리해주신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천 동작구청의 일자리 정책 과장님, 이 부분도 일자리하고 지금 맞닿으면서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직업교육특구가 아까 동작구가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인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관련된 특구가 총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느냐면요. 151개 자치단체에서 19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육특구가 33개가 존재되는 중에서 동작구가 33번째로 받았고요. 그럼 1호는 어디냐? 순천국제화 교육특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하지만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의 직업교육특구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직업교육의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 학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오늘 직접 바꾸신 가운데도 주제 발표자 또 기조 발표를 해주셨다는 쪽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줬던 산업연구원의 기업 정책실장으로 있는 우리 송은경 박사님, 이 부분은 상진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세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책의 정책연구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증인으로 모든 부분들을 주도해 나갔고 국가균형발전위원 쪽에서 가장 적격한 부분을 모시는 부분에서 송은경 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일정하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부분 또는 우리 지금 부록으로 나와 있는 뒷부분이 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부 사업의 링크 사업이랑 모든 부분에 다 사업비가 이 균형발전 정책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또는 필요한 정책, 그동안 고민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오늘 마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서 진행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고 한 2분 정도만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 오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참여율 자체가 떨어지는 게 뭐 사람들의 교육의 문제보다는 핵심은 일자리 개수에 훨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평생교육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당장 교육에 대한 중점을 주기보다는 뭐 일자리, 그래서 이 교육자가 들어갈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강연자님도 이제 결국에 교육자들도 뭐 지자체에 있는 산업체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동작구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많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을 두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을 이제 창업 스쿨 같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과연 이제 이 창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창업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 관련 공부도 조금씩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나가봤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창업을 이제 장려하고 뭐 시드머니를 줘서 스타트를 하고 이제 창업이 된다면 그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창업을 하고 내가 창업에 실패했을 때 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담보되지 않은 아이템인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로서 유의미할 수 있을까? 실제로도 창업했다가 실패율이 10이면 9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적절한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에 대안으로 지금 창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이 모든 수단의 중심 일자리가 될 수는 없지만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작구에서 다양한 파트너에서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주제가 나왔던 가장 목적은 동작구만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작구에 있는 충실대, 중앙대, 총신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모여갖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부분에서 산업과의 연결되는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열심히 진행하는 단계까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과제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1단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2단계, 3단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포럼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